네, 반갑습니다. 10월 18일 월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자, 시장은 정상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조금 내려가는 게 정상적인가요? 네, 그렇죠. 왜냐면 이제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약간의 횡보나 아니면 아래쪽으로 좀 떨어지는 그런 형태의 모습들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것은 자연스러운 움직임이고요. 당연히 나와야 되는 움직임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포지션만 가지고 있어도 뭐 시장은 충분히 자기의 할 일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또 뭐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할까봐 걱정하신다거나 그렇지 필요는 아직까지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수급 동향 보시면은 오히려 좀 괜찮아진 모습이에요. 오후 들어서면서 외국인들 매수도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금융투자의 매도도 줄어드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시장이 바닥을 잡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쁘지 않아요. 다만 단기적으로 올라왔던 부분에 대한 조정이 좀 들어가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냥 뭐 상관없이 넘기셔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시장 전체적으로 시총 상위권 종목이 살짝 가라앉는 듯한 느낌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별주 위주의 그런 반등 양세가 나타났다. 뭐 이런 것들은 시장의 어떤 그런 순환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특별한 부분은 아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차트 보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죠. 종합주가지수가 일단 음봉으로 마무리됐습니다. 3000포인트는 지켜냈고요. 3006포인트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자, 저항은 지금 보면은 3040포인트 정도에 있는데, 자, 그러면 3040까지 안 가고 왜 여기서 조정을 받았냐? 내일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일단은 저항대 밑에서 움직일 때는 상승에 대한 폭 자체가 상당히 좁아진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냥 여기서 횡보를 하면서 21선이 내려오기를 기다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가 반등을 해가지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또는 아래쪽으로 들어가면서 더 빨리 끌어내릴 수도 있겠죠. 아래쪽으로 만약에 조정이 들어가게 된다라면 지금 현재 갭 상승한 부분이 2970포인트 정도이기 때문에 아마도 5일선 수준에서 즉 2975, 2980 요 정도 라인대의 지지선을 만들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 시장 자체가 저점을 잡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횡보가 나가든 단기적 조정이 들어가든 아니면 그냥 치고 올라가 버리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 우리는 올라가든 횡보를 하든 아래쪽으로 떨어지든 그 상황에 맞는 대응만 하시면 되겠죠. 자, 올라가게 된다면 일단 여러분들 매수하실 거 없어요. 그냥 그대로 진행하셔야 됩니다. 횡보라든지 아래쪽으로 떨어진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매수해볼 만한 종목을 체크해서 대응을 따라 들어가시면 돼요. 언제? 횡보나 아래쪽 조정이 끝난 이후에 접근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그냥 올라갔을 때는 뭐 매수할 기회가 아예 없는 겁니까?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올라가게 되면 어쨌거나 또 조정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21선 뚫고 넘어가는 그런 강한 상승이 나타났다. 그러면 3100에서 3150이 강력한 저항대로 작용하게 됩니다. 자, 이 라인 때 또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 시점에서 또 조정을 기다렸다가 매수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매수에 대한 부분이 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추세가 완전히 바뀌는 시점부터가 주가의 상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주가가 저항대 아래쪽에 있어서 여전히 조정 국면이라 보셔야 돼요. 그냥 바닥만 잡아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에 대한 포인트가 충분히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기술적 반등, 단기적 반등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 그 반등에 대한 구간을 어떻게 상승으로 연결시킬 것인가, 그 부분이 이제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반등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기 시작하는 또는 그런 신호가 나오기 시작하는 바로 그 시점이 여러분들이 매수를 공격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시기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지금은 뭐예요? 그냥 조금씩 종목들을 회복시켜 나가는 또는 계좌를 회복시켜 나가는 그러한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스닥 같은 상황을 좀 보시더라도 마찬가지죠. 뭐 흐름 자체가 꾹 떨어졌다가 반등이 나가는 포인트라서 지금 1000포인트 정도 수준을 저항대로 놓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돌파해도 될 것 같습니다. 1020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오늘 0.3% 정도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뭐 저항대 아래쪽에 위치했기 때문에 내일 조정 들어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또 말씀드렸던 대로 그냥 올라갈 수도 있겠죠. 아니 뭐 올라가거나 횡보하거나 조정하거나 그럼 뭐 모든 경우로 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모든 경우는 다 경우의 수를 열어놔야 돼요. 대신에 그런 방향성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차별화된 대응 전략을 여러분들 가지고 있어야 되는 얘기죠. 시장은 어디로든 갈 수 있죠. 왜냐하면 내일 시장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렇지만 그렇게 방향이 만들어졌을 때 방향은 세 가지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올라가는 거, 옆으로 가는 거, 내려가는 거 세 개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 세 개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대응 전략을 가지고만 있으면 되는 거죠. 올라가네? 그럼 여기서 맞는 대응. 옆으로 가네? 조정이 들어오네?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은 예측이 아니라 대응이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시장에 대한 부분들 이 정도 보고요. 수급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수급 동향만 보게 되시면 아주 괜찮아요. 지금 외국인들이 순매도에서 쭉
차고 들어가서 순매수 348억 순매수가 들어갔는데 지금 아침에 시작점이 마이너스 500억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치고 올라온 부분 보면은 거의 800억 넘게 순매수가 들어왔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전에 시황에서 말씀드렸듯이 금융투자가 외국인들의 매수를 확인하게 된다라면 점점점 매도를 줄여줄 것이다. 그 부분이 나타났죠. 금융투자가 지금 3,200억 정도로 이제 매도가 좀 줄어든 모습입니다. 이게 4,500억이 나왔었던 부분이었는데 3,200억이면 거의 1,000억 원 정도 줄어든 모습이죠. 자, 그러면 외국인들은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800억 정도 순매수가 된 거고요.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매도 규모가 1,000억 원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오후가 들어서면서 거의 1,800억 가량이 매수로 들어왔다 보시면 되겠죠. 물론 연기금이 조금 매도를 친 것도 있겠습니다만 연기금 자체는 뭐 물량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300억 뺀다고 하더라도 1,500억 정도가 오후 시점에서 매수로 들어왔다 보시면 되겠죠. 시장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지가 잘 되고 있는 상태이고 또 근데 이제 대형주들의 움직임들 보시면은 그렇게 뭐 대단하지 않았다라는 느낌을 좀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한번 시총 상위권 종목도 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하이닉스는 1.3% 하락했고요. 삼성전자는 0.14 그냥 조금 올랐어요. 네, 그래서 저점을 잡아가는 모습이긴 한데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 지금 전체적으로 다 내렸죠. 네, 전체적으로 다 하락하는 모습으로 마무리됐고요. 자, 그 다음 패턴 보더라도 거의 대부분 다 하락입니다.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크래프톤 하나가 2.8% 올라간 거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다 하락세입니다. 자, 코스닥도 한번 보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올랐으니까 좀 괜찮지 않냐 싶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위메이드 많이 올랐네요. 4%대, CJ ENM 3%대 올랐죠. 천보 역시 배터리 관련주들이 좀 강했어요 오늘. 네, 그런 모습이 좀 있었고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종목이 상승하는 모습, 게임주들 요즘의 움직임 굉장히 좋은 모습 좀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모양새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권 종목이 몇몇 종목군들이 치고 올라가는 모습인데 다들 테마가 있어요. 그죠? 뭐 경기 리오프닝 관련한 부분에서 CJ ENM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이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 관련한 부분에서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게임주 다 테마가 있죠. 자기만의 사람들이 다 있는 종목들이 주가가 상승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포지션들이 좀 작용을 하다 보니까 주가가 거기에서 반등을 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다. 근데 지금 코스닥의 전체적인 동향을 보면 0.3%밖에 안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0.3%도 대단하다 볼 수 있겠지만 이렇게 시총 상위권 종목이 어느 정도 선방을 했음에도 0.3% 정도라면은 투자 심리가 조금은 위축되어 있다. 또는 저항대에서의 매도 물량이 좀 나왔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은 이제 시장의 어떤 그 특정한 종목군들은 반등을 보이면서 대체적으로 시총 상위권 종목이 좀 눌리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있잖아요. 위에서 뭔가 지그시 누르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장세 속에서는 개별주들이 또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투자자들의 어떤 심리적인 부분들이 개별주로 움직이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뭐 종목들의 어떤 손바뀜이라든지 이렇게 일어나게 되겠죠. 하지만 여전히 대형주들이 매력적인 부분은 맞습니다. 다만 얘네들이 매력적이긴 하지만 반등으로의 가능성들 아직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 접근하기가 신중할 뿐이지 지금 현재로서는 개별주들 막 튀어 올라가서 많이 올라간 종목들 그런 거 사기는 어렵습니다. 뭐 우리가 지금 뭐 위메이드를 산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얼마나 이게 소름 돋는 일입니까?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는데 지금 산다. 물론 어제보다도 올라가고 그저께보다도 올라갔어요. 그렇지만 지금 사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손실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매수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대형주 팔아가지고 이런 쪽으로 많이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지금 12만 뭐 6천원대 이렇게 매수해가지고 들어오신 분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매수하시면 결코 좋은 매매가 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종목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그런 것들에 집중하시는 전략을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종목들은 다 말씀드렸잖아요. 일단은 뭐 이것저것 고르기 어렵다 그러면 리오프닝 경기 재개와 관련된 그런 수혜주들만 공략하셔도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을 한번 잘 살펴보셔도 아마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매매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매 동향 보시면은 오늘 금융투자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삼성전자 팔아먹었어요. 1,000억 원 정도 팔아먹었네요. 많이 팔아먹었네요. 그 다음에 SDI, LG와 시총 상위권 종목들 쭉 팔아먹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레버리지도 같이 팔아먹어야 되는데 레버리지 팔았네요. 근데 인버스도 같이 팔았어요. 그 다음에 코스닥 레버리지 샀고요.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방향은 아직 얘네들이 확정 짓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대신에 코스닥이 더 잘 갈 것 같다. 그 다음에 전기차 관련한 부분 어떤 특정 테마군이 더 잘 갈 것 같다에 베팅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뭐 시총 상위에 대한 부분은 관심 없고 일단 종목군들 내가 생각한 그런 업종군들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투자하는 모습이라 오늘 금융투자의 매매는 전혀 도움이 안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매도가 나온 부분들이 대형주 쪽에 집중됐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 수준
기준으로 일단 전환이 되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연기금 같은 경우는 일단 오늘 매도 포인트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대형주 쪽 집중하는 모습이 나타났을 것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뭐 기관 애들은 별로 도움이 안 되네요. 그래서 삼성전자, SDI 이렇게 시총 상위권 종목들, 그 다음에 특이사항으로는 인버스 매도와 레버리지 매도를 같이 쳤다라는 부분이 조금 특이한 부분일 것이다. 그 다음에 코스닥 레버리지는 매수했다. 코스닥 종목들은 좀 상승할 것이라고 이런 베팅을 좀 하는 듯한 느낌인 것 같습니다. 뭐 그 외에는 특이사항은 없었던 것 같고요. 자, 외국인들 한번 볼게요. 외국인들 매수로 바뀌면서 삼성전자 900억 원 정도 순매수. 아까 기관 쪽에서 1000억 원 지금 기관 총량이니까 1,500억이네요. 제법 많네요. 근데 외국인들이 지금 900억 원, 그러니까 600억 원 정도가 더 밀렸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오늘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었는데 못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일 것 같고요. 인버스 외국인들 같이 매도를 쳤습니다. 근데 레버리지는 매수가 들어갔어요.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은 어떤 입장을 했죠? 주가의 어떤 ETF 이런 쪽은 매매를 잘 안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레버리지나 인버스를 뭐 매매를 하는 경우가 생겼다면 레버리지를 매수했다라는 것 자체는 주가가 상승한다 쪽에 베팅이거든요. 외국인들이 지금 주가가 상승할 쪽에 베팅을 해줬다. 물론 물량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그쪽으로 베팅이 들어갔다는 이야기. 인버스를 팔아먹었다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주가가 상승하는 쪽에 베팅했다. 자, 그러면 기관들, 특히 금융투자 쪽의 움직임만 조금 컨트롤해서 있다라면 외국인들이 당분간은 매수가 더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주가가 옆으로 횡보하거나 상승하는 쪽으로 기울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즉 단기 조정이 나오지 않고 그냥 횡보 또는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겠다. 그렇게 그냥 저항선 넘어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참고하고 시장 바라보시면 조금 더 편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시장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부분은 저점을 잡아냈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이런 저점에 대한 포지션을 가지고서 뭐 이렇다 저렇다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 저점 이후에 나타나는 주가 상승이거나 횡보나 지지가 되는 포인트 이런 것들을 잘 노리셔가지고 대응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은 급할 건 전혀 없습니다. 급할 게 전혀 없기 때문에 막 서둘러서 물론 손실이 많이 난 부분을 빨리 회복하고 싶은 조급한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급하게 달려든다거나 막 그냥 매수 포인트가 아닌데도 막 그냥 이것저것 잡으려고 막 하시다거나 이렇게 했으면 안 되는 거고요. 충분히 기다려서 내가 원하는 위치, 내가 원하는 포인트가 나왔을 때 그럴 때 매수 들어가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유를 가지시고 조금만 더 느긋하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급한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럴 때일수록 조금 더 이빨 꽉 깨물고요. 주먹 한 번 더 쥐고 네, 발 3번 정도 동동 구르고 나면 아마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실 겁니다. 느긋하게 하셔야 돼요. 자기가 원하는 위치,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바로 그 타이밍에서 매수가 들어가야 되는 거 그것만 잊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뭐 무리한 투자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부담감을 주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부분들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마감 시간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무료 방송이 있죠. 오늘 저녁 9시에 유튜브에서만 진행됩니다. 유튜브에서만 네. 뭐 매주 월요일은 항상 아시죠? 그래서 저녁 9시 21시에 유튜브에서만 무료 라이브 방송 진행되니까 또 늦지 않게 오셔서 네 저하고 같이 또 시장 이야기 풀어보고요. 뭐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만 좀 잘 이해를 하셔도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훨씬 더 수월함을 느끼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녁에 뵙겠습니다.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이따가 뵙죠.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